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니 엄마입니다. 네, 모두 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엄청난 폭설이 내려가지고 맞아요. 네, 충주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났죠. 맞아요, 여기.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눈이 다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춘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싹 녹더라고요. 네, 싹 다 녹고. 또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정말. 네. 다음 그런가요? 주말에 또 이제 0도까지. 또 그런가요? 꽃놀이는 할 수 있을까요? 3월 안에? 뭐 어쨌든 자연은 우리가 그럴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고 보면 좀 자연처럼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대상도 없는 것 같아요. 사계절을 겪고 수시로 겪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낯설잖아요. 네. 그 예측할 수가 없고. 네. 오늘은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을 볼 텐데요. 이방인과 주인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 제목에서의 그 환대, 데리다의 환대와 내가 생각했던 환대가 너무 다른데 이런 아마 질문을 던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모두 다 환영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대는 그 환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가장 컸던 그 이방인의 경험이 떴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저는 말 그대로 도시 서울에서 살았고 갑자기 경기도의 시골 같은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우유팩을 태워서 난로를 떼는 그런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미 45명이 교실에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제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오르간에 모든 친구들을 마주보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었어요. 그것도 일주일을.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다 구경거리잖아요, 제가. 저희 엄마는 전학 갔으니까 예쁘게 원피스를 차려입혀서 보내셨는데 애들은 진짜 시골 애들처럼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어울리긴 했겠네요, 선생님. 좀 독보적인 자리. 네. 근데 저는 너무 그때 힘들었던 것 힘드셨겠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울리거나 섞이지 못했던 그 기억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제주도에서 살아야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같은 한국 땅인데요. 두 번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는 언어가 안 통해요. 옆에서 방언으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는 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도 여기가 한국인지 차라리 외국이었으면은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임에도 뭔가 낯선 땅에 있는 느낌이 너무 저를 위축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 그럼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모국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셨겠는데요. 그 모국어를 이방인은 버려야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나는 익혀야 하고 그때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제주도 방언을 따라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잘 모르는데 뭐뭐 헨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언 이렇게 하면서 맛수깡 이런 거. 수수깡이요? 근데 왓수깡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깡 이러는 건 아는데 맛수깡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어서 오시게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따라는 했는데 전혀 뭐 그런 말 없어 이렇게 될 정도로 이 수수깡처럼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 이방인 취급 당하는 그 배제당하는 저는 21살 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1년 동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꽤 어린 나이였죠. 왜 갔냐면 한국에서 제가 너무 이방인 같아서 갔거든요. 나는 친구들과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집에서도 좀 괴짜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지냈어서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끝없이 몰아붙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한국이랑 정말 안 맞아. 나는 그럼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싶은지 고민해볼 시간을 갖자 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호주에서 홈스테이에서 살았어요. 근데 홈스테이 집 주인분이 조금 연로하신 할머니이셨는데 60이 훌쩍 넘으셨던 것 같아요. 70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의 생활 방식이 한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설거지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호주가 그렇게 하는 건지 그 할머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방 세제로 거품을 낸 물에 식기를 담가서 그릇을 씻고 그걸 그대로 들어서
말은 걸레인지 행주인지 모를 그걸로 그냥 한번 이렇게 훔쳐내시고 그냥 그렇게가 설거지의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외국에서 다른지 하는 거라고 그렇게 동동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외국에서는. 네, 근데 저는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 주시길 바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원래 설거지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시니 저는 거기서 손님이고 하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했고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방 세제가 남아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접시에 그냥 저녁을 먹고 그 상태로 순응해야만 했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주인과 이방인이네요. 네. 환대받는 손님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환대 속에 숨겨진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난날 제가 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무수한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그 속에 폭력성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혼자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는데 공포의 권력을 가진 엄마가 집주인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방문을 열고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서 몇 살까지? 시집 가기 전까지. 와. 네. 잘 때만 방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아침 되면 자동 엄마가 개방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의 권력이 있는 그 법 아래서 살았던 거를 제가 이번에 딱 생각이 나면서 그걸 수긍하셨군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엄마는 주인이고 그게 문화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다른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님이 방 문지방에 넘어오지도 못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되게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네. 저렇게 엄마가 할 수 있구나를 처음 본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존중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가족은 모두 거실에 나와 있어야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갈 때도 문을 오픈해야 하고 이게 저에게는 문화였던 거예요. 남동생도 그랬어요? 남동생은 남자라는 이유로 아예 잘 때도 문을 열고 잤어요. 왜요? 왜요? 남자라는 왜? 그 남자 냄새 난다고. 맞아.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이렇게 조금 강박적으로 청결을 있으세요. 그게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청결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 때문이거든요. 맞아. 엄마가 가진 불안. 다 눈으로 보고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시는. 그러니까 워낙 겁도 많으시고 아이고. 무서운 게 많으신 분이라 그게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항상 감시의 대상이 돼요. 아이고, 선생님 어려우셨겠네요. 아니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 읽으시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마음도 측은하고 이제 제가 할 역할이 또 진정한 환대까지 쭉 가더라고요. 윤수 어머님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그 무한한 환대를 받으셨는지. 무한한 환대를 받은 존중을 받은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존중하신 선생님 좀 까다롭게 하셨나요? 저 너무 싸가지 없어가지고 저는 문지방도 엄마가 되게 조심스럽게 넘기시게 좀 버릇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이제 40줄이 되니까 조금 이제 철이 들랑말랑하지만 진짜 어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딸의 어떠한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조작한 걸로는 환대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존중해 주신 거죠. 네네. 그렇죠. 저는 이 책 보면서 일단 이 책은 외국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흔히 환대라고 하면 요즘 이민자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고 저희 이 지역에도 사실 외국인 일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학교마다 대학교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참 많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제가 이번에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제가 동기가 저랑 학생 한 명 단 둘이에요. 왜냐면 저희 대학원이 이 학과가 이번에 처음 생겨가지고 정말 새로 딱 시작하는 학과라서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마침 중국
국적을 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그 타국의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저보다 예쁘고 아마 중국에서 유학 올 정도면 저보다 부자인 건 분명할 거예요. 선생님보다 예쁜 게 쉽지 않을 텐데. 예뻐요. 예쁘고 젊어요. 일단 젊어. 선생님 눈이 예쁘네요. 근데 딱 봤는데 원래 거기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심지어. 그러면 이제 약간 엘리트잖아요. 네. 교사로 지내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학교 생활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한국어 공부하러 왔던 이 대학에 상담 공부가 생겨서 자기가 여기 입학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쁘네요. 예뻐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예뻤던 게 제가 예쁘게 본 게 뭐냐면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이렇게 유창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그 예쁜 말들을 쓰는 거예요. 첫 주에는 막 기대의 그 막 상큼한 모습을 만났는데 일주일 뒤가 어제였나요? 지난주였다. 근데 많이 이제 수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이랬더니 뭐 음식도 안 맞고 중국에서는 그냥 양념육을 잘 안 먹나 봐요. 근데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카페테리아 양념육을 안 하고 그냥 생고기를 바로 먹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 기숙사 같은 데 양념육을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딱 바로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힘들어서 근데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더 이상. 아이고. 그러면서 고개를 딱 돌리는데 엄마한테 말해도 돼. 제가 그냥 엄마는 다 아셔. 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방인이 되어서 산다는 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러면서 내가 한국 국적을 둔 한국인 학생으로서 이 친구에게 이방인으로서 대하는 저의 모습을 또 봤더라고요. 제가 주인이 한순간 주인이 되고 이 친구는 딱 이방인이 되면서 나도 어딘가에 가서는 이방인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딘가에 또 와서는 또 주인이 되어서 이 역할이 우리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데 생각이 선생님께서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친구가 너무 예쁘게 한국말을 한다.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선생님이 상당히 예쁘게 보신 거잖아요. 네. 그게 이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역동이거든요. 64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은 우선 환대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비호권, 그 한계, 그 기준, 그 치안 등이 명시되어 있는 법의 언어 앞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예쁨 받으려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국어를 버리고. 자신에게 강요하는 그 언어로 환대를 청해야 한다. 주인은 그에게 자기 자신의 언어로 번역을 강요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폭력이다. 네. 맞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너무 예쁘게 봤는데 데리다는 말하는 게 이게 그 이방인에게는 첫 번째 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말 할 때 예쁜 거예요. 중국말로 하면 무례한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는 어학원을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덜트 표를 한 장 달라고 해도 표를 안 주는 거예요. What? 이러면서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adult, not kids. 그때 영어 진짜 못했으니까 adult, I'm adult. 근데 계속 what? I don't know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손짓으로 가르쳤더니 지금도 발음 잘 못해요. 뭐 adult, 뭐 그 호주식 발음으로 정확히 그 발음으로 발음하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저런. 아이고. 그러니까 만나도 그런 영문을 만나가지고요. 그럴 때 화나잖아요. 짓궂다. 니도 영어 못하면서 왜 내 영어는 못 알아듣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폭력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타자에 대한 개념을 레비나스 개념을 가져오는데 레비나스가 그런 말을 해요. 주체는 처음부터 인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대상의 부름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상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주체라는 건 인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든이 어머니께서 그 호주에 가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셨다고 했는데 그 폭력 중에서 이름의 요구 파트가 있죠, 선생님. 네. 그 파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71페이지에 환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바로 이 이방인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맨 처음 그에게 이름부터 묻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What's your name? 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What's your name? 했을 때 저의 본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영어의 이름을 만들어서 말해야 될 것만 같은 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기 편한 언어로 이름을 맞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이 되고 타자가 되는 게 이게 두려움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70페이지에 보시면 사람들은 익명의 도래자에게 또는 이름도 성도 가족도 사회적 위상도 없어서 이방인, 외국인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야만적 타자로 취급되어 버리는 사람에게는 환대를 베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미 동양인이었잖아요. 그들과 다른. 근데 그들에게도 환영받는 동양인이 있거든요. 그들 기준에 아름다워 보이는 동양인. 제가 피부가 까만 편인데 그게 호주에서는 아주 열광을 받는 피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햇빛에 가서 계속 태워요. 근데 저는 계속 그늘로 들어가죠. 사람들은 제 피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아름다워 보이면, 썩 괜찮아 보이면 조금 더 호의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기준에 네. 아름다워 보이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하네요. 영어 이름을 그래서 만드셨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을 달린으로 지었었거든요. 달린.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잘못 말하면 달링 이렇게 듣고 싶어서 노리고 달린 이렇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온 걸로. 잘하셨네요.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랑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국어 이름으로 되게 쉽게 영어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서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하나리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자기네 맘대로 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나라는 이름이 영어는 있잖아요. 아니 하나리라고. 해나? 이러는 거예요. 여기 99페이지에 이방인은 타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야생적이고 야만적인, 전 문화적이고 전 법적인 외부에 내밀어버리는 극도의 타자, 가족과 공동체와 도시와 국민 또는 국가의 저쪽 외부로, 이쪽 외부로 추방해버린 극도의 타자가 아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계는 권리에 의해, 정의의 권리의 생성에 의해 규제된다라고 했는데 데리다의 생각으로 해서 이방인은 문화의 피부색이 달라서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법이에요. 법. 근데 누구의 법에 의해서? 주인의 법. 그렇죠. 주인이라고 이미 그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정의에 의해서 이방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존재가. 다시 시어머니로도 할 말이 많아서. 장모님과 사위는 안 그런데 이게 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법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게 조금 더 이게 이방인이 되면 환대를 받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으로 들어가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왜냐면 진짜 저는 환대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 환대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법에 이제 종속돼 있던 거더라고요. 선생님 존재로 인정받고 환대받고 네. 환영받은 게 아니라 네. 어머님 말을 잘 들어서 어머님이 예뻐한 거니까 네. 돌아보니 그건 절대적 환대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다. 같아요. 그 언어에 맞춰서 살고 싶었죠. 조건적인. 네. 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시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 시어머님은 환대는 안 해주셨는데 조건적 환대도 안 해주셨어요. 아플싸. 아니 근데 조건이라도 주셔야 내가 거기 맞춰서 환대를 맞아요. 받는데 조건도 어머나. 이거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일을 해야 되는 조건. 그러니까 제가 맞춰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애를 낳고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머리에 이미 다 이제 구상이 되어 계신 거죠. 어머니와 함께 조인을 해서 제가 돈벌이를 할 것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하게 되니까. 어머님이 사업가셨나 봐요. 네, 사업이신 거죠. 어머님의 일을 제가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약간 격리 수준으로 제가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게 진짜 주인이 되셨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주인. 막 저에게 막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터치를 하시고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제가 맞춰드리는 게 아님에도 중국인 친구가 한국어를 잘해서 예뻤는데 여긴 지금 시어머님께서는 원하는 그 일을 해서 너무 이제 며느리가 예뻐지신 거죠. 제가 과거에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밥도 못 먹었어요. 밥을 왜 못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애기 챙기고 하다 보면은 밥을 못 먹는데 이제 먹어볼까 하면 어머님이 야 그만 먹어라 살찐다 이러고 밥을 옮기시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나. 왜 이렇게 불쌍하죠? 저한테 슬픈 기억들이 좀 많아요. 밥을 못 얻어먹고 오는 기억들이. 그래서 아이고, 대부분 시어머님들은 애기 챙기느라고 못 먹었지 이제 먹어라 이렇게 아니면은 챙겨주시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가면 제가 오롯이 애를 챙기고 제가 이제 배가 고파서 오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먹어 난 다 먹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저도 같이 어머님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마냥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윤서 어머님이 저한테 진짜 주인이 되셨자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되니까 제가 먼저 환대를 해드릴 수 있는 이거는 주인과 이방인의 역할이 아니라 넉넉한 주인. 고가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손님은 환대받는다고 생각하죠. 식탁이 차려져 있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 손님이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식탁에서죠. 데리다가 봤을 때 환대는 당신 것과 내 것이 없이 이곳을 충분히 누리는 게 환대거든요. 데리다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손님에게는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부엌에 들어간다던가 함부로 안방문을 연다던가 그러면 어때요? 불쾌해요. 주인이 불쾌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어떠세요? 시어머님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시어머님 생신이라서 내가 생일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드렸는데 시어머님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그래서 안방 이렇게 드레스룸도 좀 열어보시고 살림살이 열어보시고 이러실 때 어떠세요? 얼마든지 어머니 준비가 됐습니다. 아니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환대라는 것은 상당히 조건적이다. 네. 주인이 원하는 그 법 안에서 우리는 환대할 수 있을 뿐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서 시어머님이 오셔서 어디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조금 해봤어요. 저는 사실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안방을 항상 내어드리려고 준비하거든요. 전체 이렇게 다 정리하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한 번도 안방에서 주무신 적은 없으세요. 나는 여기가 좋다 하면서 거실에 그냥 계신다던가 작은 방에서 쉬신다던가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존중받는. 저를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거죠. 서로. 그러니까 침범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젠틀한 관계는 참 멋있는데 제가 너무 제 자랑을 한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저는 생각이 하나 나는 게요. 저희 엄마의 시대,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 댁에 며느리로서 가셨을 때, 뭐 옛날 옛적 얘기죠. 찬밥을 며느리들은 주셨대요. 그 며느리들은 이렇게 작은 상에서 이렇게 먹잖아요. 맞아요. 예전엔 그랬었죠. 네. 아들들은 이제 큰 네모난 상에서 먹고 며느리들은 동그란 작은 상에서 먹고. 근데 작은 엄마는 그냥 그걸 드시는데 저희 엄마는 농촌에서 사셨지만 이렇게 귀하게 크신 편이거든요.
나는 찬밥 먹기 싫다고. 그래서 밥솥에서 이제 따뜻한 밥을 스스로 퍼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취급 받는 것을 엄마는 이제 대차게 거절을 하신 그런. 참 이게 원가족에서 존중받았던 사람들은 네. 자기가 그 존중을 요구하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네. 저는 곧 집들이거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양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세요. 날짜가 저희 엄마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시는데 제가 절대적 환대를 해보는 걸로 목표를 잡고 정말 편안하게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어거스틴의 말이 떠오르네요. 세로테 아마비. 그게 무슨 뜻이죠? 너무 늦게 사랑했나이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실 때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한번 절대적 환대라는 거 정말 어려운 거지만 네.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그 멋있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게 진짜 절대적 환대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사실 가정에 남편의 친정 부모님한테 맞습니다. 내 아이에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핏줄인 저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 남편은 오늘 일 가고 어머니랑 아이랑 있는데 중간에 통화하면서 뭐 어머니랑 점심 먹었어? 뭐 이래서 먹었어요 이랬더니 남편이 어머니 좋은 거 해드려야지 좋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죠. 네. 아니 피부친 딸은 그런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수 아버님이 정말 정서적이시죠. 근데 그 말은 처음 해요. 어머니 좋은 거 해드려야지 뭐 이만한 거 제가 처음 들었을까요? 어쨌든 그 말에 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려서 그런 거 같아요. 하셨는데 이제서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좋죠. 네. 사위가 어머니 좋은 거 해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이런 환대라면 엄마도 참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은 남편에게만 절대적 환대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적 환대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아이한테도 그럴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가 요즘 이가 6개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시에. 그러니까 밥 먹기를 싫어하는데 그냥 싫다고 표현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제 마음이죠. 제 마음. 근데 아이는 그 음식을 자꾸 바닥에 던져요. 근데 이게 높은 곳에 던지니까 굉장히 멀리 퍼지거든요. 근데 막 그게 그렇게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한테 던지지 말라고 이제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많이 반성했죠. 이게 이 친구의 표현 방식일 텐데 왜 나는 그걸 넉넉히 담아줄 수 없는가. 힘들어서 그래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치우는 건 엄마의 몫이니까. 네. 여기 61페이지에 이 이방인 단어를 아이로 바꾸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넣어서 한번 읽어봐 네. 주실래요? 우리 아이들은 위험천만한 문제를 가져와서 제기한다. 아이는 자신이 로고스라는 부성적이고 합리적인 권위에 의해 문제시되는 것을 본다 또는 예견한다. 아이는 미리부터 알고 있다. 로고스라는 부성적 심급은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를 미친 자로 취급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아이를 무장해. 엄마를 미친 자로.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로고스, 아버지 신급은 절대 권력을 가진 로고스는 기준이 되는 문서를 말을 하고 있죠. 엄마가 그 아버지 신급에서 기준이 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아까 미친이라고 하셨나요? 미친 자로 취급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법에 엄마를 넣어볼게요. 엄마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허위적인 물음들, 가장된 물음들, 수사적 물음들이다. 함정 물음들이다. 괜찮아, 편하게 말해봐. 하지만 뒤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저런. 이제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진정한 환대를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작은 건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7페이지에 환대의 무조건적인 법이란 어떤 것일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국 명령 없고 지시 없고 의무 없는 그러한 법일 터이다.
한마디로 법 없는 법일터이다. 사실 가정 안에서 법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질서를 주고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렇죠. 이제 엄마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읊어댄다면 아이는 그 속에서 정말 계속 목이 졸리는 듯한 숨막히는 곳에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기준을 엄마가 가지고 있을 때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준 그리고 법, 규칙들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든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게 일반적인 규칙에서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건 참 좋은데 네. 간혹 엄마들이 엄마의 욕망대로 그리고 엄마의 감정대로 그리고 기분대로 아이들을 휘두를 때가 있죠. 이 책에서 장소를 줄 것을 얘기해요. 장소를 줄 것. 이 장소를 허락한다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지 이게 마음을 허락한다는 건 뭘까? 마음의 공간을 서로 허락하고 있는지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데리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대는 처음부터 그 땅의 주인은 없었잖아.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결혼 전에는 약간 이방인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주인이 되면서 제 어떤 공간을 갖게 됐는데, 그 주인의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렇죠. 네, 초반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정말 원하거든요. 좋은 걸 너무 주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편하게 누리다 가시는 게 진정한 환대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계실 때 음악을 크게 틀어드리고 저는 저 구석으로 빠져요. 그 공간에서 그 장소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진짜 뭐 크게 떠들기도 하시고 하고 싶은 것들을 그 구조 안에서 하실 수 있게 마음껏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누릴 수 있는 자유, 장소에 대해서. 맞아요. 초기에는 조금 방어하게 됐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환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사유로 들어가진 못했었지만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침범이 두려워서 워낙 침범을 많이 당했다는 당했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크니까 잘해줬다가 또 침범당하고 제 존재가 무시당할까 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보면 계속 근육을 붙이는 것이 이타주의로 가는 거라고 이제 배웠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면 그 근육이 붙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환대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이 책에서는 계약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게 환대냐? 데리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지 말고 그의 이름조차도 묻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난 게 그 조나단이라고 예능에 나오는 콩고 사람이라 이제 흑인이에요. 한국말 잘하시는 분. 네,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데 조나단한테 할아버지께서 어디 조씨냐고. 와, 저는 진짜. 그게 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어디 조씨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워낙 유창하게 하니까.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어디 조씨냐고.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내 진태제를 버리는 거. 흑인이니까 조씨가 아닐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순수함으로 질문하는 거. 그 제 준칙을 모르는 버리고. 게 약이 됐네요. 네. 그 127페이지에 네. 이국 땅에서 더욱 이방인으로 머문다라는 인용문이 있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집도 그렇고 그게 이국 땅이 될 때 너무 어려운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이 참 집이 편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에 들어가면 눈치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때 거기는 내 땅도 아니고 내 장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죠. 갑자기 또 반성을. 네. 그래서 빨리 자고 그냥 빨리 나가나요? 아니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잠시 누리고 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은 잘하고 계시죠? 남편들이 집에 너무 오고 싶어하고 집에 오면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네. 네.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런 건 있죠. 아우. 근데 저쪽 그 윤수 어머님은 왜 말씀이 없으신지. 아니 진짜 빨리 자고 혼자 빨리 일어나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라는 약간의 아니겠죠. 뭐. 건강 체질이셔서 그렇죠. 활동량이 많으셔서 새벽형이라 그러겠죠. 뭐, 그죠? 불편해서가 그렇진 않겠죠. 저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 동기인 그 중국인 학생한테 제가 학기 끝나면 뭐 생고기라도 집에 와서 볶아줘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좀 저희 집에 누가 초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 온 지 한 1년 됐지만 엄마들은 이제 아이 때문에 관계들을 하면서 이 집에서 가서 아침에 커피도 마시고 아침 커피 8시 반부터 먹어요. 애들 등원시키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희 집을 이제 한번 먼저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같이 말 섞었던 분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게 편할까? 그런데 뭐 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가 내 집이긴 하고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난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냥 그게 편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장소를 이렇게 공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그분들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 서로 가셨어요. 알죠. 사실 편안하게 공개하는지 어렵게 이렇게 개방하는지 아니, 집안의 알죠. 청결 상태에서 어떻게 진짜 천진 선생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치우지 않은 내추럴. 치우지 않은 때 그 모습이 정말 좋았거든요. 왜냐면 각 잡고 저를 막 긴장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신 게 아니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막 이렇게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개방해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거죠. 아니, 너무 진심이라 네. 정말 그랬어요. 정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족같이 편안한 네. 가족처럼 여기시는 거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언제 보세요 뭐 이랬는데 네. 그래서 저희 요즘에 아이돌 보인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오시고 가면 청소가 돼 있어요. 청소를 좀 가세요. 그러니까 좀 청소기도 돌려주시고 장난감도 다 제자리로 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처음에 너무 지저분하죠. 제가 막 앉아보자 이랬더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선의 집에 가면 주섬주섬 정리하게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시는. 네네. 재밌네. 그 표현 너무 좋네요. 네.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죠.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나는 차라리 이방인이 되는 게 좋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주인이 된다는 게 제가 주인이 되는 게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방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가정에서. 이런 거죠. 자녀 교육은 당신이 해.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이방인으로 왜 신경을 내가 못 쓰겠고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책임을 주인에게 온전히 다 넘기는 거죠. 주인은 책임지는 자잖아요. 주인들이 괜히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를 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주인의 태도, 주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주인, 주인으로서 절대적 환대를 할 수 있는 주인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타자의 어떤 조건을 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내 공간도 내 장소도 내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데리다가 그 89페이지에 환대와 권력 사이 항구적인 충돌 이 얘기를 할 때 환대냐 권력이냐 이거는 이 책
139페이지에 이방인에 대한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국 답변의 문제, 이것에는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주인, 진짜 아름다운 주인, 멋있는 주인으로 남는다는 게 타자들에 대한 책임을 가질수록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종종 이제 부모가 된다는 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한 존재로서 이 아이가 이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이 저희들에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책임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그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주인으로서 엄마로서 남는다는 게 그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참 선생님. 레비나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들의 책임까지도 내 책임으로 진다. 나는 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진다. 이 마음 때문에 지금 눈물이 자꾸 흐르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케어했는가, 순간순간을.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큰 숙제 같은 게 있어요. 엄마와의 그 연결고리들이 딸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저처럼 침범당하거나 강요당하지 않고 컸다는, 존중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먹은 대로 나온다고 저에게 들어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어디 안 가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늘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싶어도 나오는 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 텍스트들을 새롭게 먹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주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오늘 에세이는 엄마와의 이렇게 갈등이 화해로 가고 이렇게 잘 풀어지는 그 과정을 에세이로 쓰셨거든요. 이제는 엄마를 이방인 취급하고 불편한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에세이로 쓰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쪼그러진 모습으로 엄마가 손에 쪽파를 다듬어 가지고 오셨다. 예전 같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짜증이 밀려 올라왔을 텐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편하게 받아들여졌다. 엄마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갖게 된 걸까? 내 기억 속 엄마는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했을 때 방을 얻어주며 갈치국을 끓여주어 엄청 맛있게 엄마랑 둘이 먹었던 기억이 있고 40이 된 딸이 무력함에 힘들어할 땐 딸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시며 보약을 해주었고 친정에 가면 늘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해주셨고 설거지도 시키지 않았던 엄마가 내 곁에 있었다. 엄마의 기억 속에 나는 호기심이 많아 라디오도 분해했었고 무슨 거죠? 심부름을 시키면 빠릿빠릿하게 심부름을 잘했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하면 더는 하지 못한다고 똑부러지게 말했던 엄마의 기억 속엔 뭐든 잘했던 내가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늘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했던 손길과 몸짓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빈 마음을 간직한 채 지내왔던 걸까? 엄마가 나와 언니를 키울 때와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았지만 늘 다르다고 느꼈던 딸의 말이 버거웠다. 그런데 나 또한
엄마도 언니와 많이 달랐던 나를 더 버거워하셨을 것이란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결코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다. 엄마도 나와 같았겠구나. 엄마로 인해 집에서 쉬는 날이 불편했던 나. 엄마가 밭에서 일을 하면 갈등으로 다가왔던 마음들이 어느덧 엄마의 하루와 나의 하루를 분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밭에 있어도 쪼그라진 얼굴로 집에 찾아와도 편안해진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 지식이 책을 통해 내 안으로 들어왔고, 삶은 결코 기쁨으로만 희망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기쁨 속에는 슬픔이, 희망 속에는 절망이 함께 공존하기에 그 선택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게으르고 무력하며 두려움이 많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내 몸에 문신처럼 새겨진 기표를 지식이 쌓이고 쌓여 해석이 바뀌게 되면 아름답게 디자인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실수를, 두려움을 수치로만 여기지 않으며 찰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래도 괜찮겠지? 데리다는 더 많이 가진 자들, 그게 진정 당신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무리로 엄마로서 내가 지금 한 아내로서 위치에서 내가 어떤 환대를 할 것인가 이런 결론으로 구체성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결국 우리는 거창한 데리다의 책을 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인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다음 주 책을 기대하시면서 그 절대적인 환대를 할 수 있는 엄마들, 그 넓은 품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엄마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